예를 들어 연예인을 예를 들자면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범수 씨 같은 경우에 안경을 꼭 쓰고 나오죠. 김범수 씨가. 예. 네. 내 인상이 조금 험악하다든가 굴곡이 있는 경우들은 동그란 태의 안경을 쓴다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듣기로는 그 이력서 사진에다가 안경을 쓰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력서 사진에 안경을 쓰는 거는 사실 인상이 호감 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 사람의 얼굴보다는 안경이 먼저 눈에 띄니까. 네. 예, 그리고 빛이 반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경을 쓰지 않고 사진을 먼저 찍으시는 게 좋죠. 오히려. 그런데요, 여자들은 근데 그나마 메이크업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얼굴 순해 보이게 있는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으로 그게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셔츠의 색깔을 네. 좀 더 부드러운 색을 입는다든지. 셔츠요? 네. 예를 들어 좀 더 샤프해 보고 싶은 경우에는 코발트색의 셔츠를 입는다든가. 코발트가 약간 네. 하늘색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색. 우리 친구들 쉬운 말로 해줘야 돼요. 하늘색 셔츠를 네. 입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너무 몸매가 왜소해서 가냘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 셔츠를 입는다든가. 안 해요? 네. 그런데요, 보통 한국에서는요, 네. 그 면접을 갈 때 약간 네. 의상이 다 동일해요. 네. 그쵸. 그 여자들은 하는 흰색, 검정색 이거. 네. 그런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흰색에 검정색을 입고 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다른 걸 선택하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튀어서 떨어질까봐. 근데 체크무늬 이런 남방이나 하늘색 남방 같은 경우는 무리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네. 무리되지 않아요. 보통 백화점에 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쇼윈도를 가서 보시면 너무 강하지 않은 색상의 와이셔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체크도 강하지 않은 색깔에 오히려 살짝 나의 이렇게 이미지를 있는 거. 좀 더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네. 넥타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의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인상의 경우에는 넥타이를 좀 더 강한 색깔을 한다든가. 전 근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증권사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절대 파란색 넥타이를 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그 증권 가격이 떨어지면 파란색이고 올라가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사에나 그래서 은행권 아이들까지도 절대로 파란색 하지 않고 빨간색만 하러 간다 들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네. 나의 이미지와 얼마큼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 취업하는 친구들도 진짜 이런 넥타이 색깔까지 하나하나 다 이미지 메이킹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분도 있어요. 내가 걸음걸이도 고쳐야 되고 공부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면 됐지 무슨 넥타이 색깔까지 신경 써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그 면접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면접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는 내 자신 자기 관리 좀 하고 이렇게 외모를 가꿀 줄 아는 사람. 맞다. 왜 대기업을 가면 대기업 점심시간에 보면 양복을 입고 멋지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미지가 왜 다 좋아 보일까? 그리고 더 부드러워지고 다 너무 잘생겨 보일까? 그거는 그분들이 잘생긴 외모를 가져서가 아니라 기업의 색깔에 맞게 조직 문화에 맞게 그 조직에 스며들다 보니까 자기 외모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복을 한 벌 사더라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내가 너무 튀지 않을까?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라는 비교를 하게 되고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의 문화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여기서 사담인데 근데 조직에 한 6년 이상 있는 분들은 왜 얼굴이 그렇게 다 까매지나요? 야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게 얼굴에 막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죠.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요. 이력서에다가 이제 제 친구가요. 이력서에다가 한 1년 전 사진을 붙인 거예요. 보통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력서 준비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사진 찍잖아요. 이대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걸 한 50장 뽑아놔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자분이 이거 최신 사진으로 붙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또 돈 들여서 최신 사진으로 찍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사진은 최근 사진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근데 우린 예뻐지고 싶으니까 포토샵을 하는데. 워낙 많은 양의 서류를 받고 많은 사진들을 보다 보면 포토샵을 많이 한 이력서들은 보여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설사 그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진에서 봤던 이미지하고 실물이 너무 많이 다르면 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실제 보고 나서 실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사진이 조금 강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포토샵을 강하게 한 경우는 휴대폰 사진을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로 보내라고? 네. 어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 특채 개인 형식이기 분들 때문에. 특채 형식으로 하시니까. 제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만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근데 얘기하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특채로 뽑는 사람분들한테 내가 너의 그거 말은 내가 너의 이미지를 중요시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제가 설명을 하죠. 사진이 너무 강해 보인다든가 아니면 사진이 너무 비전문적으로 보인다든가 네, 아니면 포토샵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다든가 다시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류들을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대 앞이나 이런 데서 이거 찍을 때 말이에요. 우리 네. 뒤에 배경이 다 요즘 무슨 색인지 아시죠? 다 파란색. 네.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포토샵 해가지고 여기 얼굴 하얗게, 그다음에 여자분들 하얀색에 검정색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일괄적이에요. 획일적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에를 좀 회색 배경을 한다든지 뭔가 약간 좀 더 아니면 옷도 약간 뭐 이렇게 레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카프가 있는다든지 이런 걸 좀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네. 가장 편안한 사진은 여러분들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아. 배경이 인위적이지 않은. 아. 네. 그냥 인위적이지 않고 꼭 파란색일 필요는 없지만 네. 인위적이지 않고. 네. 보통 우리 졸업사진 보면 나무 앞에서 찍는다든가 네, 네, 조금 네. 자연스러운 표정들을 많이 짓게 되죠. 네. 너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사진, 그리고 배경이 파래서 포토샵을 한 것 같이 너무 배경이 더 튀는 사진, 그런 사진들은 부담스럽죠. 질문이 있었어요. 정장 계열의 옷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패션 회사라든가 아. 디자인 회사의 경우에는 세미 정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안에 셔츠를 입고 겉에 스웨터를 입고 깔끔한 자켓을 입는다든가 그거는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하고 LG전자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파헤치게 될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이력서 사진을 좋아할까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찍으시는 사진 그리고 취업 전문 사진관에서 찍으시는 사진들이 아주 이상하지 않으면 웬만한 것들은 쓰셔도 무난해요. 크게 문제가 되는 제가 경우들은 듣기로는 없어요. 좀 그래도 LG는 좀 큰 회사고 하니까 네. 뭔가 좀 너무 멋을 내거나 이런 사진 좀 위험할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LG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계열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보수성이 있죠. 그래서 너무 환하게 이를 아래 위로 다 드러내고 웃는다든가. 이렇게요? 이건 좀 안 되죠? 네네. 예를 들어 눈을 너무 크게 뜨고 찍는다든가 네. 그런 사진들보다는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한 얼굴. 그 표정이 가장 좋죠. 너무 딱딱한 표정은 무서워 보여요. 이력서 표정의 핵심 키워드는 제 생각에 전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거 같아요. 나 일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네. 열심히 할게요. 요런 네. 거. 남자는 앞머리를 꼭 올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앞머리를 올리시는 경우가 인상이 환해 보여요. 맞아요. 그건 소개팅 네. 나올 때도 똑같아요. 솔직히. 인사 담당자들이 개인들을 봤을 때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두운 사람인가 밝은 사람인가도 봐요. 보통 전체적으로.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늘이 진 사람들. 맞아. 근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 팀워크도 해칠 수 있고. 맞아. 그럴 수 있다. 네. 우울해 보이는 인상들은 아무래도 덜 선호를 하겠죠. 네. 우리 쭈구리라는 아이가요. 전 여잔데요. 앞머리 없으면 완전 꼴뚜기처럼 생겼는데 저도 앞머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그럼 자신감이 아니요. 보이게 돼서. 앞머리 같은 경우도 너무 뱅 타입. 이게 일자. 내 얼굴은 너무 작고 눈도 작은데 눈썹 바로 위로 답답한 뱅을 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적당한 앞머리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력서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런 또 나이가 취업에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 학점이 영향이 되는지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진행을 하면서 네.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모와 이미지, 또 이력서 사진이 나의 취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좀 LG전자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보통 3월이 되면요. 네. 상반기 대기업 공채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 2월 달 때 이제 애들 다 풀어져서 스키장 가고 놀고 있다가 2월 말 때 이제 설날 끝나면 이제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력서 좀 써보고 이러거든요. 네. 3월 공채 어떤 회사들이 보통 오픈이 되나요? 보통 공채는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이렇게 나눠지죠. 상반기, 하반기?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반기 공채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졸업을 2월에 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졸업을 2월에 하니까 2월에 대부분 하고, 상반기. 네, 상반기라는 건 몰려 몇 있고, 월 달을 얘기하는 보통 3, 4, 5월. 거예요? 3, 4월에 가장 많죠. 3, 4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네. 3월부터 보통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가 수시 채용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수시 채용이라는 건 그럼 네. 매일 현대자동차 앞에 매일 앞은 아니지만 그 공고를 그냥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날지 모르니까. 직군별로 채용 공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언제든지 이력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수시 채용이라는 네. 건요. 그리고 해당 직군에 대한 자리가 진행이 되면 거기서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류를 진행을 하겠죠.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뽑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한 얘기인데요. 요즘 그 대학교 1, 2학년들은요. 네. 아무리 신문에서 야, 취업 힘들다 하고 말을 해도 약간 좀 못 느끼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1, 2학년 때, 아니 정말 1학년은 그래 놀았다 쳐. 2학년 후반 때만 준비를 해도 스펙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저는 꼭 스펙을 쌓는 게 그 이력서에 칸을 하나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만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 1, 2학년들한테 어떤 해주실 얘기 없을까요? 저는 1, 2학년 때는 스펙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하고 다양한 기회를 접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네. 어느 기업을 지원할 것이냐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 중심이 아니라 직무 내가 하고 중심이죠. 싶은 일, 직무 내가 중심.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마케터가 될 것인가, 네. 인사 담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디자이너 중에서도 제품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기업의 BI라고 하죠. 네. 그 기업의 로고라든지 이런 그 패키지 부분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 네.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사실 대학생들한테 제일 권하는 게 배낭여행이에요. 방학 중에 배낭여행도 좀 가보시고 세계는 넓다는 거를 좀 보셔야 정말.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직업군에 해당하는 관련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는 게 그 다음 순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아요. 손 좀 들어줄게요. 그럼 이제 난리 날 거예요. 자, 나는 1, 2학년이다. 취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래 나도 취업 좀 준비해 볼까 생각 든다. 그러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내가 진짜 우리 또 후배 같고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긴데 4학년 때 준비하면 늦는다. 너무 늦습니다. 늦는다. 3학년 초반에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3학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3학년부터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 스펙도 쌓으려면 1년 안에 다 쌓아지지가 않아.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 영어도 그렇고. 바쁘죠. 바빠요, 정말로. 4학년 옵니다. 이러시는데. 근데 또 이게 현실이란 건 사실 4학년이 돼야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들 4학년 때 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영어, 네. 성적, 갖가지 봉사활동, 교회 활동, 인턴, 동아리 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주변의 케이스 중에서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 학점 관리죠. 학점 관리. 학점 관리. 근데 학점 관리라고 해서 네. 뭐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네. 기업에서 그 서류 전형상에서 통과가 가능한 것들은 평균 100분율로 환산했을 때 8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점 정도 분들이 많이 붙는다고요? 그렇죠. 80점 이상이면 서류 전형 통과선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이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나? 그럼 4.5 만점에 3.5 정도? 3.5점. 대기업을 3.5. 준비한다면.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졸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는데요. 목수님, 네. 나중에 우리가 고졸분의 취업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쵸? 이게 경영학과를 나온 분과 공대를 나온 분들이 다 취업에 대해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듯이 고졸분들은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요, 대학교 4학년 준비하고도 아직도 취직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네.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 또 기대를 해주세요. 플렉스 J12님 안녕하세요. 별비전 한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전문대는 어떡하나요? 근데 전문대 분들도 물론 제가 나중에 준비해드릴 텐데 오히려 전 요즘 전문대 분들은 전문대들은 사실 취업 걱정 별로 안 하시는 것 별로 같아요. 안 하던데요.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 일을 좀 배운 분들이 세부 있어서. 전공들이 많이 있어서 네, 수요가 더 맞아요. 많이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네. LG전자 참 네. 그 가고 LG전자의 싶은 회사죠. 그 하원증 LG 웃고 있는 그 LG 라이프스 군 그 니네 라이프만 좋은 거냐 LG가 아니면 안 좋은 네. 건가 싶은데요. LG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좀 정보를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자, LG전자는 LG그룹의 주력 계열사죠. 그래서 LG그룹에 LG전자가 있는 거죠? 네,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기업 가치를 가진 국내 투탑이죠. 삼성전자, LG전자. 삼성과 네. LG. 그쵸. 그러면 삼성하고 가장 최대 라이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마켓에서도 그런가요? 그럼요. 아, 글로벌 전체 네. 마켓에서도. 네. 하긴 지금 삼성을 핸드폰 쪽이 아니고서는 네. 따라올 자가 거의 뭐 LG 쪽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규모도 상당하죠, LG가요. 규모 큽니다. 네. 주로 이제 그 LG전자에서는 휴대폰, 네. 그다음에 TV, AV라고 해서 이제 오디오 기기, 네. 컴퓨터, 네. 그다음에 백색 가전이라고 하죠. 우리 백색 집에서 가전. 흔히 쓰고 있는 주방 가전들, 아, 뭐 홈 냉장고, 어플라이언스 같은. 그렇죠. 세탁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뭐 이런 제품군들. 저희 집도 TV하고 전자레인지는 LG 건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죠. 삼성보다요. 네. 오히려 삼성보다 네. 가격이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팁을 붙이면 네. 몇 년 전에 사실은 LG가 공언을 했었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 그리고 그랬어요? 세계 탑이 되겠다. 휴대폰 분야에서. 네. 예. 휴대폰이요? 네. 아직 약한 것 그런데 같은데. 사실 달성하지 못했죠. 응. 근데 그 대신 LG는 얻은 게 있어요. 뭘? 백색 가전 분야. 주방 가전 분야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인지도나 지명도가 더 높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우리 할머니도 무조건만 삼성을 좋아하시긴 네. 하지만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저 이제 같이 쇼핑을 하셨는데 야 그거는 그 LG가 낫지 않냐. 네. 약간 가격 대비 좀- 경쟁력이 네,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앞섰죠. LG전자가 부분에서요? 백색 가전 분야에서. 아 네. 그렇구나. 핸드폰은 어때요? 이거- 핸드폰은 뭐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LG가 브라질에서 인기가 많다던데요. 그러시는데 사실 LG가 굉장한 글로벌 기업이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전 세계 곳곳에서 LG전자의 음. 기계를 보실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브라질도 쉽게 어느 보실 쪽이 수 있죠. 쉽게 보실 수 있고 네. 뭐 약간 제3국 같은 곳에 가셔도 거의 다 LG전자의 물건들을 쓰고 보통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가셔서 LG전자 제품을 쓰면 부자죠. 아 그래요? 그럼요. LG 동남아에서 가전들을 LG 를 사서 쓰면- 쓸 정도면 부자라고 보죠.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네. 게다가 그 디스플레이. 네. LG는 디스플레이 그 파트가 제가 알기로 또 LG전자 외에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따로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파주에 공장이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소개팅 했던 남자가 거기 LG 디스플레이 다녀가지고 네. 아니 뭐 너무 한번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파주에서 너무 오셔야 멀어서. 돼가지고 너무 멀어서 네. 저희 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LG가 큰 회사인 건 우리가 알겠어. 근데 네. 만약에 내가 LG에 가서 일한다면 LG 안에 어떤 기업분 저는 왠지 좀 막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지각하면 막 손 들고 막 심할수 써야 되고 왠지 좀 LG 기업 분위기가 어떨지 굉장히 LG는 궁금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오. 기업 정신이 인화죠, 인화. 인화가 무슨 네. 뜻이에요? 그 사람과의 조화, 사람의 조화. 사람이 네, 네, 좋아할 때 그렇죠. 화자. 네, 그래서 팀워크라든가 조직의 융화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그러면 면접 볼 때도 사실은 면접- 팁이에요. 네, 이거를 중요시하겠네. 남들과 어울려서 내가 네. 혼자 뛰어난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LG 직원들 교육시키는 교육관의 이름이 LG 인화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LG 인화원. 네, 인화원. 오,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약간 걸 쓸 때도 내가 좀 남들과 그렇죠. 잘 어울리고 팁이에요. 팀워크라는 걸 강조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삼성전자에 비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진짜 삼성을 5년 이상 다니면요. 뼈가 삭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삼성전자는 기흥을 가면 네. 12시에도 불 켜져 있는 사무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생산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채팅창에서 LG가 더 네. 나아요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 꼭 LG 다니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직감적으로 자기 회사를 또 광고하시네요. 네, 지금 여러분 취업방송 제시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헤드헌터 조정희 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제 뭐 헤드헌팅이라는 게 이제 인재를 뽑아서 네. 인재가 필요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대학에서도 취업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정말 오늘 많은 정보를 주실 것 같고 오늘 방송 이래로 또 앞으로도 네.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대만에 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각각의 취업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연봉. 연봉. 돈을 얼마 주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돈이. 초봉. 네. 그러니까 첫 신입사원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LG전자 초봉은 3,800선. 3,800. 보통 대기업군들의 수준이 3,800에서 4,000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죠. 지난주에 KT가 3,950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보통 결정이 되고요. 금융권은 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금융권 얼마? 금융권은 보통 4,000 초반대 이상이 많죠. 백화점들도 4,000대, 유통 유통대도 쪽도요. 높더라고요. 네, 유통도 높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직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근데 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전 유통이 돈 많이 주니까 거기 갈래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야지.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찾으면 야 그러면 돈 많이 주는 직업도 뭐 있죠. 야 그러려면 뭐 다 좋은 거 할게. 그럼 안 돼요. 자, 제가 알아본 결과에서는 제가 알아본 그 조사에 의하면 LG전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공에 능통한 분들을 많이 뽑는다고 들었어요. 네.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아무래도 이런 과들이 좀 선호되겠죠? 그렇죠. 공학도들이 많이 가죠. 전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R&D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연구소 조직이죠. R&D라 하면. 우리 네. 친구들이 R&D라 그러면 모를 수 있어서 네.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따로 네. 이제 회사적인 사내 분위기가 아니라 연구하시는 분들을 따로 두는 곳이 있어요. LG전자는 우면동에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우면동에 연구소가 네. 있어요. 경북에도 있고 아. 경북 구미 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하긴 네. 그래야겠죠. 관리 조직에 비해서 연구 조직의 인원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LG전자가 그래서 다른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나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군별로 다릅니다.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직군별로 경영학도를 뽑느냐 공학도를 뽑느냐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요. 네. 헤드헌터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게 인사는 뭐 하는 건지 마케팅 홍보는 뭔지 기획팀은 뭔지 경제팀은 뭔지 회계재무팀은 뭐 하는 팀인지 네. 이게 가장 큰 직무별로 네. 살짝 저희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관리직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사는 보통 크게 나눕니다. 채용 파트하고 그 다음에 HRM이라고 하죠. 네. 조직 관리하고. 아, 전체 조직 네. 관리. 그래서 채용 파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공채 지원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수시 채용을 한다든가 뭐 경력직들을 뽑는다든가 인사는 생산직을 뽑는다든가 이런 사람 채용. 관리네. 그렇죠.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조직 관리는 네. 현재 직원들. 입사를 해서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복리후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연봉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인사과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데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잘릴지 승진과, 아닐지를 네, 결정하시다 네. 보니까 인사과 분들을 조직 운영과 무서워해요. 여러 가지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 부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홍보, 기업에 대한 브랜드 관리, 이미지 관리 이런 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네. 기획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 쪽에서도 휴대폰 사업부를 키울 것인가, 가전 사업부를 키울 것인가, 가전 사업부 중에서도 뭐 냉장고는 더 많이 생산을 한다든가 네. 주력을 냉장고로 간다든가 아니면 에어컨 부분은 사업을 접는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회사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획하는 부서, 말 그대로 기획부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죠. 뭐 편성하고 돈이 어디 나가는지 네. 우리가 이익이 얼마 났는지 이런 거라고 네. 하시면 자금 관리도 포함이 될 거고요. 물론 여러분 네. 그 안에 가면 또 세부적으로 자기의 일들이 네. 있어요. 근데 크게 나눠서는 왜냐하면 LG전자 그 이력서에 보시면 직무 희망 분야를 쓰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다가 내가 뭐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는 여러분이 알고 나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그 인성 검사라는 걸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인성 검사를 보지 않고 회사에 네.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다 인성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이죠. 원래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많이 시행을 했었죠. 네. 인성검사만 따로 의뢰를 받아서 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실 네. 거예요. 인성 검사가 뭐냐 그러시는데 인성 검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요. 이력서 제출합니다. 물론 컴퓨터로 내겠죠. 요즘 네. 같은 시대에서 내고 나서 이력서에서 추려진 사람들을 인성 검사를 볼 수 네. 있어요. 인적성 검사죠. 인적성 정확하게. 검사? 네. 근데 인적성 검사가 정확하게 뭘 테스트하는 건지 다각도로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 적합도. 이 사람이 홍보에 맞는가? 마케팅에 맞는가? 인사에 맞는가? 이 사람이 지원한 부분에 맞는가?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창의력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도로 체크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제로 접하기 예전엔 저희 땐 정말 힘들었어요. 인적성 검사가 새로 도입이 되면서 네.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대형 서점에 가시면 대기업 문제지. 분들은 인적성 검사 문제지가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네. 게요. 아니 회사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뽑으려고 이걸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데 그래서 약간 자신의 이게 본능을 여기다가 그렇죠. 시험을 보는 건데 그걸 네. 막 문제지를 막 풀어가지고 되면 실제적으로 좀 변별력이 막상 떨어질 수도 있지 해보시면 않을까요? 인적성 검사를 연습을 하신다고 해서 그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고, 네, 기업별로 좀 다르죠. 그럼 그걸 어쨌든 문제집을 무조건 많이 푼다고 토익 문제처럼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럼 기본 잘난 애들을 뽑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그 기업군별로 네. 그 집중을 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적인 측면을 더 많이 비중을 두는 회사도 있고, 네. 직무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직업군에 해당분, 직업 적합도라든가, 네. 직무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들도 있고 기업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이력서보다 오히려 인적성 검사를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외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방송에서 팁을 좀 드렸어요. 네. 이력서에서는 네 이름 쓰는 거 간혹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소문자 대문자를 제대로 못 맞춰서 쓴다거나 임원들도 영어로 많이 틀려요. 임원들도 많이 네. 틀려요? 네. 그럼 우리만 그런 건 아니구나.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되죠. 사실은 따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이력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김지영이면 그냥 영자로 김지영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뭔가 dream come true 이런 게 약간 이미 뭔가 딱 되어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네. 성함의 이니셜을 그대로 쓰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우리 보통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함을 보면 네. 보통 성함의 이니셜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YJ 김이라든가. YJ 김. 네. 근데 YJ 김이 우리나라에 한 천만 명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기업의 밑에 이제 뒤에 URL이 붙잖아요. 네. 기업 홈페이지에 대해 네, 네. 홈페이지가 붙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중복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 주소를 가지실 때 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마린이에요. 네. 전에 제가 다닐 때 직장 상사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네.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네. 마린 거리입니다. 네. 마린이라는 전 영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메일 이메일을 가질 때 네. 마린 정희니까 네. JH 네. 그다음에 조니까 조 해서 들어가면 사실 중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황당한 이메일 주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CEO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의도는 나는 CEO가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CEO 뭐 네이버닷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네.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오히려요? 네. 너무 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장 깔끔하게 자신의 이름의 그렇죠. 이니셜 그리고 뭐 성함을 넣는 게 사실은 가장 노멀하죠. 네. 그러네요. 와우. 이거 좋은 팁인 것 네네.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넣거든요. 저는 오리지널 SG예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건 네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대기업 공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진 양식에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수시 채용이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쪽에 지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메일로 본인이 쓴 이력서를 첨부를 해서 보낼 때 네.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제목, 네. 그냥 이력서. 아, 인사 담당자는 채용 공고를 내면 정말 하루에 몇백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아. 그런데 이메일 제목이 다 이력서면 누군지 그건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기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놓칠 수 있을 것 나만 같아요. 생각하는 나만 거죠, 생각하면. 항상 공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해요. 상대방 인지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보냈을 때 크게 구분할 수 있게 메일 제목하고 첨부 파일 제목.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의 이력서를 이메일 공문